679페이지 피시고 교재는 99회. 그 다음에 프로그램은 여기 누르셔서 회사 누르셔서 992로 바꿔주세요. 992로 변경하시고, 그 다음에 교재는 674페이지. 992 어디였냐, 물레전자라고 나오시면 되세요. 물레전자. 그래서 보시면 거기 이론 있으시죠? 네, 이론. 그래서 11시 55분까지 시간 드릴 테니까 이론 풀어보세요. 그래서 1번부터 보시면은요, 무슨 자산이요? 재고자산 평가 방법이죠. 그래서 보시면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는 재고자산 평가 방법. 기말재고자산이 최근에 매입한 단가가 적용되므로 시가에 가깝다. 현재 수익에 과거의 원가가 대응된다. 물가가 상승할 때 이익이 과대 계상된다. 우리 물가 상승 시에 매출 원가만 누가 크다고요? 후입선출법. 나머지는요? 선입선출법. 지금 그러면 이익 물어봤으니까 나머지죠? 그래서 정답 몇 번이요? 1번 선입선출법. 그 다음에 다음 거 보시기 바랍니다. 2번 다음 중 기업회계 기준의 부채와 자본의 표시죠? 우리 몇 년 기준이에요? 1년 기준. 그래서 보고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상환되어야 하는 채무는 보고기간 종료일과 재무제표가 사실상 확정된 날 사이에 보고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을 초과해도 무슨 부채예요? 유동부채예요. 그 다음에 2번 보고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상환기일이 도래하는 채무는 기존의 차입약정에 따라 보고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을 초과하여 상환할 수 있고 기업이 그러한 의도가 있음에도 유동부채로 분류한다. 정답은 2번입니다. 왜냐면 1년 이내에 상환하려고 했다가 몇 년이 넘어간 거죠? 1년 넘어가면 뭘로 바꿔야 돼요? 비유동으로. 그래서 정답 몇 번이요? 2번. 1번하고 2번하고 달려요. 네, 뭐가 다르냐면 1번 같은 경우에는 회사 내부에서 의도가 있다라는 말이 없잖아요. 그래서 회사에서 1번에서는 어쨌든 몇 년 안에 갚으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1년 안에. 근데 2번은 의도가 1년이 넘어갔잖아요. 그러면 이제 1년이 넘어갔으니까 뭘로 바꿔주셔야 돼요? 비유동으로. 근데 이렇게는 좀 안 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그 말이 이 말 같고 그 말이 그 말 같죠. 그 다음에 3번 자본잉여금은 주식발행금과 기타 자본잉여금 맞는데 3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어떻게 하시냐면은 여기 가셔서 계정과목 및 조교등록, 그 다음에 무슨 잉여금이요? 자본잉여금. 그러면 여기 주식발행 초과금 있어요? 없어요? 있죠? 기타 자본잉여금도 있죠. 그 다음에 4번 우리 이익잉여금에는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몇 가지가 있었어요? 두 가지. 이익준비금하고 끝에가 무슨 금으로 끝나요? 적립금. 그래서 4번도 맞아요. 그 다음에 이익준비금은 현금 배당의 몇 분의 몇이요? 10분의 1. 그 다음에 자본금의 2분의 1까지. 그 다음에 3번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가장 나중에 배열. 그러면 요렇게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냐면 여기에서 어디 갔어 마우스? 1번에 뭐야? 상품. 그러면 상품은 146번.
그 다음에 2번에 무슨 대여금이요? 단기 대여금. 그래서 단기 대여금은 114번. 그 다음에 3번에 임차 보증금. 그래서 임차 보증금은 232번.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아이고, 여기가 아니지. 무슨 세금이요? 선납세금. 그래서 선납세금은 136번. 그래서 이 번호 순서대로 나열되는 겁니다. 뭐 순서대로요? 번호. 그러면 번호가 가장 나중인 거 몇 번이에요? 3번이죠? 이렇게 푸는 거예요. 그 다음에 4번 우리 사채 발행할 때는 액면 이자율 기준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액면 이자율 기준이고, 액면 이자율이 크면 할증, 작으면 뭐야? 할인. 그 다음에 사채 상각할 때는 유효 이자율법 쓰고, 상각액은 할증 발행이나 할인 발행 모두 뭐한다? 증가한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에요. 일단 1번. 시장 이자율이 높으면 할증 아니에요. 시장 이자율이 높아야 돼요? 액면 이자율이 높아야 돼요? 액면 이자율이 높아야 돼요. 그래서 1번하고 2번 다 틀린 겁니다. 앞뒤가 바뀌었어요. 3번 사채를 할인 발행하는 경우 보통 예금에 유입되는 금액은 액면가액과 동일하다. 우리 할인 발행의 뜻이 뭐죠? 싸게 발행하는 거죠. 그러면 싸게 발행하면은 우리가 받는 금액은 커져요, 작아져요? 작아지죠? 그래서 3번 틀렸고 정답은 몇 번이에요? 4번이에요. 왜냐면 비싸게 발행하든 싸게 발행하든 액면 금액은 바뀐다, 안 바뀐다? 안 바뀌어요. 그래서 액면 이자액은 뭐하다? 동일하다. 왜냐면 액면이라는 건 그 종이에 쓰여 있는 금액이거든요. 그 금액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참고하세요. 그 다음에 5번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푸는 겁니다. 이런 건 찍을 수밖에 없어요. 정답은 1번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냐면 거기 2021년 보시면 거기 보시면 단기 발생 원가랑 그 다음에 그 단기 발생 원가가 100만원하고 얼마 있었죠? 500 있었죠. 얼마 있었어요? 100만원하고 500. 그러면은 얼마가 되냐면 600이 돼요. 얼마가 돼요? 600. 그 다음에 그 앞에 보시면 2020년도에 단기 발생 공사 원가가 얼마였었죠? 100만원. 그 다음에 추가로 들어간 원가가 얼마 있었어요? 650만원. 합치면 얼마예요? 750대요. 그래서 요거를 나눠주시면 그러면 80% 나와요. 몇 프로 나와요? 80%. 근데 이 회사가 저기 보시면 총 공사 계약 금액은 얼마죠? 총 공사 계약 금액 1000만원이에요. 얼마예요? 1000만원. 그러면 1000만원에서 80%면은 얼마예요? 800만원이죠. 그러면 결론은 지금까지 800만원의 이익을 봤다는 뜻이에요. 공사를 해서. 근데 이제 총 얼마짜리라고요? 1000만원짜리죠. 그러면 마지막에 공사 수익으로 인식해야 될 거는 얼마예요? 800만원이에요. 아니, 800만원 빼면 얼마요? 200. 그래서 정답 몇 번이요? 1번인데 이런 거 할 시간에 딴 거 하십시오. 그 다음에 다음 거 보시면 6번.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그렇게 많이 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면 다음에 나와도 풀 확률이 개인적으로 높아요, 낮아요? 낮아요. 그 다음에 보시면 6번. 원가의 사용 목적에 따른 분류로서 가장 뭐한 거요? 적합하지 않은 거. 그래서 원가 계산할 때는 실제 예정 맞고 직접 간접 맞고 조업도 나오면 변동비하고 뭐예요? 고정비죠. 정답은 4번입니다. 거기 보시면 기간원가라고 있죠. 기간원가가 요거 얘기하는 거예요. 판매비와 관리비. 그러면 우리 판매비와 관리비는 원가회계하고 관련성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정답은 4번.
그 다음에 7번 저기에다 밑줄 좀 쳐주세요. 무슨 기준이요? 배부 기준. 무슨 기준이요? 배부 기준. 그래서 우리가 딴 건 몰라도 요거는 아셔야 됩니다. 제가 이거 몇 번 설명드렸었는데요. 우리가 배부할 때, 배부라는 건 나눠주는 거죠. 그래서 나눠줄 때 가장 좋은 게 뭐라 그랬죠? 무슨 관계? 인과관계. 그래서 인과관계로 해서 나눠주는 게 가장 어떻다? 좋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요? 2번. 그래서 원인이 있으면 뭐가 있다? 결과가 있다. 그 다음에 8번 은하의 기초제공품은 150개, 완성도 40%, 단기완성품 400개, 기말제공품 100개. 그 다음에 무슨 법이래요? 선입선출법. 그래서 우리 선입선출법의 완성품 환산량은 어떻게 돼요? 1 플러스 말 마이너스 초였죠. 그 다음에 가공비는 균등 투입이래요. 무슨 투입이요? 균등 투입. 완 몇 개요? 400개. 그 다음에 말은 100개에 20%니까 몇 개요? 20개. 그 다음에 초는 150개에 40%니까 몇 개요? 60개. 그래서 360개. 몇 번이요? 1번. 그 다음에 9번. 무슨 원가? 가공원가. 가공원가는 직접 노무비 더하기 뭐요? 제조간접비. 그리고 시험에 합격하시려면 맞춰야 될 거 확실히 맞춰야 돼요. 8번하고 9번 같은 건 확실히 맞추셔야 되고 7번도 그렇고. 그래서 9번 보시면 노무원가 얼마죠? 100만원. 그 다음에 고정 제조간접원가 얼마예요? 70. 그 다음에 변동은 직접의 80%라 그랬잖아요. 노무원가에 100만원에 80%면 얼마? 80. 그럼 얼마 나와요? 250. 그래서 정답은 3번. 10번은 연습 좀 해놓으세요. 근데 맞출 확률은 제가 봤을 때 반반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엔. 왜냐면 연습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해를 해야 맞출 수 있는 문제라. 그래서 보시면은요. 정원은 각각 두 개의 제조부문 A1, A2와 보조부문 G1, G2를 운영하고 있다. 보조부문의 제조부문에 대한 용역 제공 비율은 다음과 같다. G1의 원가는 83만원, G2의 원가는 68만원일 때 무슨 배부법이요? 단계배부법. 그래서 우리 단계배부법은 요게 중요하다 그랬어요. 배부 순서를 정한다 그랬고 그 다음에 직접 배부와 상호 배부의 무슨 단계? 절충 단계. 그래서 거기 보시면 뭐 먼저 하래요? 거기 적혀 있죠. 뭐 먼저 해라? G1 먼저 해라. 그 다음에 저기에다 이렇게 적어주세요. 제조에다가 직접. 그 다음에 보조에다가 뭐야? 간접.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일단은 Z1이 G1이 얼마래요? 83만원. 그래서 83만원을 나눠줘야 되는데 50% 40% 몇 프로요? 10%. 그래서 100분의 50. 그래서 이 단계배부법 할 때는 처음에는 다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100분의 50 하면은 41만 5천원 나와요. 요게 A1. 그 다음에 83만원 곱하기 100분의 40. 그러면 33만 2천원. 요게 A2. 그 다음에 83만원 곱하기 100분의 10 하면 8만 3천원 나와요. 요게 G1, G2. 그 다음에 이제 G2 구해야 되는데 요게 키포인트입니다. G2가 지금 68만원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68만원에 좀 전에 얼마 받았어요? 8만 3천원 받았죠. 8만 3천원 곱하기 원래는 30대 20대 50인데 두 번째 나눠줄 때는 그 간접은 없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50분의 30.
그래서 68만 원에 8만 3천 원에 50 나누고 30 곱하면 45만 7,800원. 일단 정답은 3번이에요. 왜 3번이냐면 지금 물어본 게 요거 물어본 거거든요. 요거. 배부되는 원가가 얼마냐. 그래도 68만 원에다 8만 3천 원 더해서 76만 얼마요? 3천 원.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라고요? 일단 3번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연습해 보시고 이해 안 되시면 오세요. 그러면 제가 알려드릴게요. 한 번 더. 30만 5,200원. 그리고 여기 보세요. 보시면 여기 보시면 보조부문 있죠. 보조부문. 그래서 요거는 이제 시험 문제에 직접 배부라고 나오면 여기 손가락 두 개로 위에만 요렇게 가려 주시면 돼요. 아예 없다라고 보는 거. 요게 무슨 배부법이에요? 직접 배부법. 그 다음에 단계 배부법이라고 나오면 요때는 손가락 하나만 있으면 돼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지금 뭐 먼저 배부하라고 되어 있죠? 지원 먼저 배부하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요 손가락 가지고 밑에만 막아주시면 돼요. 그러면 요게 무슨 배부법이 되는 거예요? 단계 배부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연습해보시고 안 되면 물어보세요. 혼자서 끙끙 알아봤자 답 안 나와요. 그래서 해보시고 이해 안 되면은 오세요. 그러면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그거 갖고 또 연습해보고. 이따 오세요. 안 보일 수도 있어요. 워낙에 요게 조그매갖고. 오시면 알려드릴게요. 그 다음에 11번 보시면 환급이죠. 뭐요? 환급. 환급에 몇 가지 있다 그랬죠? 두 가지 있다 그랬어요. 몇 가지요? 두 가지. 그래서 일반 환급하고 무슨 환급? 조기 환급. 그래서 일반 환급은 며칠? 30일. 조기는 15일. 그래서 조기 환급 같은 경우에는 수출하거나 시설 설비에 투자했을 때, 그리고 얘는 매월 신고도 되고 두 달에 한 번도 되고 세 달에 한 번도 되는데 세 달에 한 번은 원래 정상적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안 된다 그랬습니다. 3월에서 몇 월은 안 돼요? 4월은 안 돼요. 왜냐면 얘는 예정이고 얘는 뭐니까? 확정이니까.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20일이 아니고 며칠이라고요? 15일. 그리고 항상 이론 목표는 10개인데 10개 줬대. 쉽지 않아요. 그 다음에 다음 거 보시면은요. 다음 중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것을, 그래서 우리 근로제공하고 돈 받으면 세금 내야 되죠. 상여금도 내야 되죠. 그리고 3번에 보시면 퇴직금으로 받았는데 퇴직소득에 속하지 않은 거. 이건 뭐냐면 일반적으로 우리는 상관이 없어요. 일반적으로 우리는 퇴직하면 퇴직소득만 받죠. 근데 우리 같은 경우 말고 이제 뭐 잘 나가시는 분들이나 최근에 문제가 있었던 그 50억처럼 퇴직금이 아닌데 더 얹어주는 거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거는 근로소득으로 들어가요. 왜냐면 어쨌든 줬으니까 뭐는 뜯어내야 돼요? 세금은 걷어야 되는데 이게 퇴직금이 아닌데 얹혀주는 것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거는 무슨 소득이 되는 거라고요? 근로소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에요. 회식비는 요걸로 처리가 돼요. 뭘로 처리가 되냐면 복리후생비. 그래서 법인에 뭐가 되는 거예요? 비용 처리하는 거지. 우리한테 회식했다 그래서 세금 내라 그러면 회식 갈 거예요? 안 갈 거예요? 안 가겠죠. 원래도 가기 싫은데. 맞죠? 어느 자리가 제일 싫어요? 사장님 옆자리나 사장님 쳐다봐야 되는 자리가 제일 싫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보면은 막내급들이 그 옆으로 붙고, 그 다음에 그런 식으로 또 그 자리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회식할 때 포메이션이 또 있어요. 전 그런 회사는 안 다녀봤는데 뭐 TV 프로 같은 거 보면 그런 얘기들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이런 거는 상식으로 보면 돼요. 우리 회식비 세금 안 내잖아요. 그 다음에 13번 간이과세. 우리 간이과세자는 이렇게 된다 그랬죠. 개인만 되고 직전 연도 공급 대가가 얼마? 8천만 원 미만.
그 다음에 공급 대가가 4,800만원 미만이면 뭐만 발행? 영수증. 그 다음에 4,800만원 미만이면 뭐 면제요? 납부 면제. 그래서 1번 원칙적으로 8천만원 맞고요. 2번 간이과세자 중 해당 과세기간에 4,800이 안되면 납부 의무 면제 맞습니다. 그 다음에 3번 간이과세자가 면세농산물 등을 공급받는 경우 면세농산물 등의 가액에 업종별 공제율을 곱한 금액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한다. 정답은 3번이에요. 면세농산물 받았으면 요거 관련된 거죠. 의제 매입세. 의제 매입세액은 우리 그 업종별 공제율 아니에요. 의제 매입세액은 원칙은 몇 분의 몇? 102분의 2. 그 다음에 중소제조기업하고 개인은 104분의 4. 그 다음에 음식점에서 법인은 106분의 6. 개인은 108분의 8. 그 다음에 2억 원 이하는 얼마요? 109분의 9라고 했었죠. 그래서 정답은 3번. 그 다음에 4번은 배운 적 없는데, 네. 그 다른 사업자로부터 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공급 대가의 몇 프로요? 0.5% 맞아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인데 3번하고 4번은 배운 적은 없습니다. 그 내용 자체는. 특히 4번 같은 경우에는 한 번만 더 봐두시고. 그 다음에 보시면은요 14번 무슨 공제요? 인적공제. 인적공제 나오면 일단 요거 기억하셔야 돼요. 인적공제가 이거예요. 나이하고 뭐요? 소득. 그래서 나이는 몇 세 이하? 20세 이하. 네, 몇 세 이상? 60세 이상. 그 다음에 나이 무관은 배우자, 장애인, 기초생활, 수급자. 그 다음에 소득 그러면 소득 금액 100만원 이하. 그 다음에 급여는 500. 그 다음에 근로소득 금액이라고 나오면 150. 그 다음에 이자 배당은 2천만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기타 소득 금액은 얼마요? 300만원. 그래서 거기 보시면 1번 기본공제 대상 판정에 있어 소득금액 합계액은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합한 거 맞아요. 그 다음에 2번 배우자가 없는 거주자로서 기본공제 대상인 자녀가 있는 경우에도 종합소득금액 3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한부모. 이거 한부모 아니고 부녀자 공제예요. 부녀자 공제가 얼마 이하라 그랬어요? 3천만원. 그 다음에 첫 번째로 배우자가 있는 여성, 두 번째로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세대주이면서 누가 있을 때요? 부양가족이 있을 때. 그래서 거기에 있는 3천만원은 부녀자 관련된 거예요. 그 다음에 한부모 공제는 한도 없어요. 얼마를 벌든 다 됩니다. 근데 배우자가 없는 사람으로서 뭐가 있을 때요? 직계 비속, 자녀 또는 누가 있을 때 입양자. 그래서 한부모는 뭐하고는 상관이 없다. 소득하고는 상관이 없다. 근데 배우자 부녀자 공제 관련돼서 두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이제 결혼 못하신 분들이 뭐라고 말을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소득이 너무 큰 사람한테까지 혜택을 줄 필요는 없다라고 보는 거예요. 국가에서도. 근데 항상 이런 거 만들 때마다 말이 많아요. 왜냐면 그 얘기도 틀린 얘기 아닙니다. 최근에도 비슷한 거 있었는데 소득 많은 사람이 세금 많이 내요? 소득 적은 사람이 세금 많이 내요? 소득 많은 사람이 세금 많이 내죠. 그래서 저 때도 말이 많았었잖아요. 저거 했을 때 뭐였지? 그 코로나 지원금 나올 때 처음에 다 주지 않았잖아요. 그때 소득 갖고 잘랐거든요. 그래서 그때 말이 많았었던 게 많이 번 사람 많이 내는데 왜 안 주냐. 그 얘기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많이 번 사람들, 많이 버시는 분들한테 이런 혜택이 없어도 그분들은 사는데 크게 영향은 없잖아요. 조금은 있겠지만, 아주 작게는 있겠지만. 왜냐면 1억 버는 사람한테 10만 원은 큰 돈은 아니잖아요. 근데 2, 300 버는 사람한테 10만 원은 어때요? 큰 돈이잖아요. 솔직히 얘기해서. 이게 그것 때문에 이제 나누어서 매번 할 거냐, 다 줄 거냐가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부녀자 공제 같은 경우에는 한도가 얼마라고요? 3천. 그래서 정답은 2번. 그 다음에 3번 형제자매 배우자는 안 돼요. 우리 형제자매는 되는데 형제자매 배우자는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부양기간이 1년 미만이어도 상관없어요. 인적공제는 월할 계산 안 해요. 그 월할 계산이 뭐냐면 12분의 몇 요런 거 계산 안 합니다.
그래도 또 꼼수 부리시는 분들도 있긴 있어요. 갑자기 12월 31일 날 부모님을 모셔. 근데 어차피 부모님은 안 모시고 살아도 공제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얼마나 같이 부양을 했느냐 이런 거는 상관이 없어요. 그 다음에 15번은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세금 계산서. 그 다음에 보시면은요, 내국신용장은 우리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행하죠. 예, 그 다음에 직수출은 세금계산서 발행 안 합니다. 우리 부동산 임대가 월세거든요. 일반적으로 월세 세금계산서 발행한다 그랬죠. 그래서 정답은 3,700. 그 다음에 거기 간주임대료는 가짜니까 세금계산서 발행 안 하고요. 견본품은 조심하셔야 되는 게 얘는 과세 대상이 아니에요. 뭐 안 내요? 세금 안 내요. 왜냐면 우리가 견본을 줘야만 상대방이 그거를 보고 뭐를 사죠? 물건 사죠. 그래서 견본품이라던가 광고 선전하는 거 있죠. 우리 보면은 그 뭐냐 저기 화장품 파시는데 보면 거기 앞에서 호객행위 하잖아요. 지금 오시면 뭐 하나 더 주겠다. 이것도 뭐 안 내요? 세금 안 내요. 샘플도 뭐 안 내요? 세금 안 냅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에서 세금 안 내는 거 물어보면은 뭐는 세금 안 낸다고요? 견본품은 세금을 아예 안 내는 거고, 그 다음에 직수출은 세금계산서가 없고, 간주도 가짜니까 뭐가 없다? 세금계산서가 없어요. 그래서 간주 나오면 건별이에요. 우리는 매출에 뭐요? 건별. 왜냐면 근데 간주 중에서 요것도 기억하셔야 돼요. 요즘에 이런 문제 많이 내는데 그 간주 공급에서 우리 판매 목적 타사업장 뭐 있죠? 반출 있죠. 이걸 다른 말로 본지점 간의 거래라고 하는데 얘만 유일하게 뭐 발행할 수 있어요? 세금계산서. 왜냐면 본점도 사업자죠. 지점도 뭐예요? 사업자죠. 그래서 얘만 유일하게 뭐 발행할 수 있다? 세금계산서 발행 가능하고 나머지는 세금계산서 발행할 수가 없어요. 최근에 요거 가지고 이론 문제가 한 번인가 두 번 정도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가면 갈수록 시험이 넓어져요. 그러니까 난이도는 비슷비슷하거든요. 계속. 그러니까 합격률이 왔다 갔다 하긴 하지만 어느 정도 이상 나오는데 난이도는 비슷한데 기억해야 될 게 계속 많아집니다. 그래서 기왕 공부하실 거면 빨리빨리 해서 빨리 따세요. 이거 나중에 따면 또 양이 또 더 늘어나요. 그래서 여기까지 보시고 잠깐 쉬었다가 12시 35분에 분계 또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